안녕하세요. 책더코 슈미입니다. 오늘 또 좋은 책 추천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제목 자체가 아주 흥미로워서 출판사로부터 메일 받고 읽게 된 책입니다. 나이든 부모와는 왜 사사건건 부딪힐까? 제목에서 딱 느낌이 왔기 때문에 뭐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책 한 권 보내주시고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좋은 책은 많이 읽히는 게 좋다는 생각에 저희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제가 추천해서 이번 8월달 모임에 읽었던 책입니다. 부제는 노인의 심리에 숨겨진 6가지 관계 해법. 저는 이 책이 조금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 이제 좀 편찬된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사례가 되게 풍부하고 해법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모님들과 조금 갈등이 있고 어려우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그레이스 리버와 바버라 케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옮긴 이 역자가 3명이나 있으세요. 제가 뒤에 역자랑 좀 찾아보니까 다들 노인복지 관련된 전공자들이 그래도 번역을 하셔서 용어 자체가 낯선다거나 그런 거 없이 술술술 읽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저자 소개가 이렇게 날개가 아닌 속지로 들어간 건 저는 좀 너무 오랜만인가 아니면 처음인가 싶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기관인 고령 네트워크 서비스의 공동 설립자라고 되어 있는데 국적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제가 해봤는데도 못 찾겠어요.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구글까지는 아직 못 뒤져봤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역자들도 막 보니까 노인교육과 노인복지에 관련된 기본서들을 공저하신 분들이, 전공자들이 교수로 계신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뭐 번역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노량북클럽 5차 선정 도서로 선정을 해서 아주 열심히 읽었고요. 아주 메모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원제 제가 잘 많이 비교해 보잖아요. 원 제목은 Coping with your difficult older parent.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이 제목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해법을 위해서 제시해 준 책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 책에 보시면 이렇게 부모의 유형을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8장과 9장은 그에 대한 제안, 또 앞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남겨진 자녀들이 해야 될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9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어느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부모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노인복지학과 후배님들에게 필독 도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보시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초반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까다로운 부모에 관한 설문지라는 게 들어있어서 A, B, C, D, E, F까지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해놨고, 해당하는 항목이 10개 이하라면 당신의 부모님은 약간 까다로운 정도다. 11개에서 20개라면 보통이고 21개 이상이면 아주 까다로운 부모다 라고 간단하게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는데, 독서 모임에 한 분은 부모님이 둘 다 안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접목해 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만약에 독자분이 부모라면, 현재 부모 입장이라면 내가 부모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이색적이긴 한데, 확실히 좀 부모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개수가 적더라고요. 제가 또 저희 부모님 생각해서 체크하는 거랑 완전 개수가 다르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현재 상황에 맞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애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성의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 영역이 나뉘어서 개수를 세어보시고 그걸 가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7가지 부모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 부모는 어떤 부모였나 라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바로 그 담장이었네요. 18페이지 보시면 이 책의 의도가 잘 드러난 부분과 제가 최고의 문장으로 꼽았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석사과정 전공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짬짬이 핵심의 문장들을 넣어놓은 서적을 좀 본 적이 있어서 확실히 미국 쪽 책인가? 라는 좀 의심을 해보긴 합니다. 자, 우선 이 책의 의도가 드러난 부분은 여기 파란색으로 줄근 부분인데요. 이 책의 초점은 까다로운 부모를 모시는 성인 자녀 및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까탈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조차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책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이런 공감을 한 다음에 제가 위에다가 빨갛게 체크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행동이 인생 후반부에 처음 나타났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나마 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짬짬이 되게 좀 많이 하게 좀 됐어요. 보면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보시면 이렇게 사례가 딱딱 공감할 만한 걸로 해서 글씨체가 다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례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이 문장이었네. 부모에게 이유를 논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가 꼽았던 최고의 문장이네요. 보시면 맞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예. 부모에게 이유를 논하지 말다. 제가 살아본 날은 많지 않지만 여태까지 살아보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저자가 말하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공감도 하면서 이제 현실 직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저자가 크게 조언해줬던 부분은 제가 뒤에 체크를 해놨을 건데 어딨냐, 여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직후의 시간을 전환기, 즉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된다. 비탄 치료는 여기 나와 있는 사례로 제네틱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까다로운 사람, 또 그거를 미워하면서도 학습을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개방적인 마음을 지녀야 한다. 동료나 친구, 가족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거는 당신에게 적신호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서 까다로운 부모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나이를 먹으면서 불운해질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에게 뭔가 해낼 능력이 있다. 그리고 변화할 기회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라. 훌륭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예시, 방법, 대안 같은 거를 제시해 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유형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나올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반응을 나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적절한 한계를 짓고 거리를 두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 즐거운 노년, 가족과 함께 내 생활을 즐기면서 그렇다고 또 부모에 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나리오와 예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현재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다. 특히 그 사람이 부모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나이 든 부모와도 읽으면 좋겠지만 나이 들어가는 나를 위해서도 읽을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에게도 권해주면 좋은 책이긴 한데 한 가지 제가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요걸로 보여드린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번에 독서 모임 할 때 오랜만에 또 싱크와이즈 이용해서 마인드맵을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책이 그래도 DSM-4를 가지고 이제 성격장애 근거해서 여러 가지 6가지 행동으로 분류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을 전 잡았고, 읽다 보니까 가장 건강하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노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리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담사나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공감은 하지만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키워드는 거리두기, 분리, 공감, 이해, 노력, 한계짓기 이 정도로 우선 잡았고요. 적용할 점으로는 이 책 속에서 한 권을 제가 또 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읽고 좋으면 추천할 예정이고요. 설문지 정리를 한번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시를 해주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거나 다른 독서 모임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워낙 읽을 책들이 많아서 선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한 책 속의 질문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조금 늦게 읽었다는 감에 아쉬운 부분 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제시했던 방법으로 좀 대화를 했더라면 감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좀 거리두기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요. 여기서 나와는 도우미가 요양보호사를 말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저자의 국적을 모르기 때문에 저자 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걸 찾는 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아쉽고요. 이 책이 1999년도 책이고 맨 뒤에 보시면 참고도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 2000년대 이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책은 좋지만 우리가 이왕이면은 30년 전이 아닌 적어도 한 20-30년 전이 아닌 적어도 10년 안짝에서 제시되는 사례가 좀 그나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책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와 사사건건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실용적인 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늙어보지 않아서 노인의 심리를 잘 모르겠다 하신다고 하면 이 책으로 조금 감을 잡아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읽어보지 않아서 노인의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노인복지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이긴 합니다만 혹시 또 어렵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미칠 것 같이 힘들다고 하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에요. 특히 동양에서 한국에서 부모 공양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이런 분위기에서는 적절한 혼자서 하기엔 적절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어느 정도 감 잡으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추천해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출판사는 한마당에서 나온 책이었고요. 나이 든 부모는 왜 사사건건 부딪힐까? 온 가족이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추천해 드립니다.